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3월 6일 일일 브리핑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희망의 2025년, 희망의 2026년, 희망의 2027년. 무엇으로 희망을 이야기하나요? 제 영상에 어떤 논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와서 반박을 하건 어떤 주장을 하건 강퇴시키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패배적인 마인드라든지 하락에 꽂혀서 비상식적이라든지 이렇게 인신공격성 발언을 하게 되면은 요런 페널티가 주어집니다. 채널에서 사용자 숨기기. 그러면 영상은 훔쳐볼 수 있을지언정 이제 글은 더 이상 남길 수 없는 상태. 네, 한번 요렇게 아쉽게 가시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2025년 새해가 밝으면 대탕평책을 펼쳐서 다시 다 구제해 줍니다. 지금 스트레스 DSR이 도입되었는데요. 그럼 과거를 한번 복귀해 보려고 합니다. DSR이 도입되었을 때 그때 당시에 분위기가 어땠는지 40% 도입되기 전에 그런 상황들입니다. 6억 원 초과 주택부터 DSR 이거 걸린다고 했을 때 야, 나중에 되면 21년 하반기가 되면 비싼 집 못 산다. 6억 이상 집 사기 힘들어. 지금 풀로 받아서 대출 받아서 막 차 타. 이렇게 꼬셔서 샀던 사람들 지금 지옥을 맛보고 있습니다. 경매로도 물건이 무지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군가는 꼬시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꼬셨던 사람, 책임지는 사람 한 명도 없습니다. 그때 물린 사람만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고 뒷감당을 하느라 죽을똥을 싸고 있습니다. 지금도 누구도 책임지지 않습니다. 제가 또 하지 말라고 말린다고 해서 저 또한 책임지지 않습니다. 다만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때 여러 가지 근거가 필요하실 거예요. 자, 그냥 DSR 22년 1월 달부터 자, 요때 DSR 40% 적용되는 시기입니다. 얼마나 절망적으로 바뀌었나요? 그 전에 요때 집 안 사면 마지막으로 집 살 수 있는 찬스다. 마지막으로 DSR 1단계 시행되고 나면 더 이상 대출 많이 받아서 집 못 사니까 마지막으로 대출 받아 살아 있습니다. 이때 꼬라박았습니다. 요거 2단계 시행되고 그래도 대선이 있어서 살짝 기대감을 안고 있었지만 그 이후에 3단계가 시행되고 나니까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도 부산의 조정 대상 지역을 해제해도 전혀 약발이 받지 않았어요. 특내 정책자금 60조 투입되면서 거래량이 이만큼 늘어났죠. 올해는 정책자금 30조밖에 투입 안 될 겁니다. 30조밖에 투입 안 될 거예요. 그리고 은행은 대출을 줄일 거예요. 앞으로 안 좋은 것들이 제가 계속 말씀드릴 거예요.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다. 살 때 사더라도 알고 사셔라. 감당을 할 수 있게 사셔라. 근데 계속 25년 되면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26년 되면 갑자기 희망이 그냥 새해 떠오르면서 같이 희망도 떠오른답니까? 그런 일은 아닙니다. 이게 지금 단계적으로 요로 시행되는 단계 1, 2, 3단계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야, 저거 살벌한 거였네. 바질 협약에 의해서 시행되는 이 단계들 와, 살벌한 거였네. 느껴지시나요? 21년 7월 1단계 마지막에 사라고 이제 엄청 꼬시죠. 이때 되면 못 산다고 엄청 꼬셨죠. 거래량 늘어났습니다. 그 이후에 어떻게 됐나요? 1단계 충격 한번 왔죠. 자, 그 다음에 2단계 지금 22년 파란색 선 따라가 보시면 됩니다. 야, 괜찮다. 1단계 시행됐는데 그래도 대선도 있고 부동산 죽일 수 있나? 부동산 봐라. 대선 있으면 올라간다 하고 또 올라갔습니다. 3단계 시행되니까 어떻게 됐나요? 완전히 피똥 쌌습니다. 거래량 1000건 아래로도 떨어졌습니다. 지금 시행하려고 하는 스트레스 DSR은 별반 다른 것이 있느냐? 스트레스 DSR 단계별로 도입되면은 대출 규모가 확 줄어듭니다. 정책 자금도 줄어들죠. 대출 총액도 줄어들죠. 이것이 지금 1단계, 2단계, 3단계인데요. 내년 되면은 이제 본격 시행입니다. 변동금리로 대출 받으려고 하면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5년 내에 가장 높았던 수준의 가계대출 금리를 기준으로 가상금리를 먹여버립니다. 그래서 대출 한도가 더 많이 줄어들게 만들죠. 그러면 금리가 조금 떨어진다 손 쳐봅시다. 금리가 시장금리가 2.5%까지 떨어진다 손 쳐봅시다. 하지만 그것은 2025년도에 일이 될 것이고 그러면 언제 대출금리가 가장 비쌌냐? 24년, 23년, 22년도에 대출금리가 가장 비쌌을 때였거든요. 이때의 금리를 기준으로 이 높았던 금리를 기준으로 가상금리나 이런 것들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25년도에 집 사기 좋은 시기 아니다. 희망적인 시기 아니다. 그럼 26년도에 사면 되겠네.
그래도 22년도에 가장 높았던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25년도 그렇게 희망적이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26년이 또 그렇게 희망적일 수 있을 것이냐? 또 그렇게 보이지도 않습니다. 여러 가지 차곡차곡 쌓인 이런 것들, 풀 수 없는 규제들이죠. 풀 수 없는 규제들이 계속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나요? 신규 주담대 2019년도에 대출받은 사람들, 2020년도에 받은 사람들, 21년도에 받은 사람들, 요런 사람들이 금리가 2.5%, 뭐 2.8% 요 안에, 요 범위 안에입니다. 요 범위 안에. 요렇게 낮은 금리로 대출 받았던 사람들, 5년 고정 이후 변동, 18년도에 대출, 19년도에 대출 받은 사람, 24년. 지금 이때 2.6%로 받았는데 지금 갱신하면은 4% 아닙니다. 신규 주담대나 4% 내주지 잡아놓은 물고기한테 누가 4% 금리를 줍니까? 이거 4% 중반은 달라고 합니다. 거의 체감상 2배 높은 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그 고통을 몸소 체감할 수 있는 시기가 지금 2024년이고요. 이때는 그래도 2019년대는 금리가 그래도 거의 한 3% 정도 됐었거든요. 2% 중반대의 금리를 냈던 사람은 2025년이 되면 가장 고통스럽죠. 가장 고통스럽습니다. 26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25년이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26년이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27년이 그렇다고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나요? 그렇게 희망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근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또 제가 조목조목 맞은 부분은 맞다, 아닌 부분은 아니다. 이렇게 같이 이야기를 나누면서 자기의 생각들을 조금씩 뭐 머리 굵은 어린 뭐 성인 생각 바꾸는 게 쉽겠습니까? 서로 다른 의견을 뭐 평행선을 달리더라도 서로 계속 이야기를 하면 됩니다. 그것이 맞건 틀리건 상관없이. 근데 인신공격 그건 아니죠. 네. 그런 사람도 있고 끊임없이 조회수 1000에 불과하지만 끊임없이 쿠팡이나 알리를 통해서 지원해 주시는 분들이 소리 소문 없이 계세요. 감사합니다. 자, 매도 물량 54,000개 넘었습니다. 올해 최고 물량 53,000개 수준이었거든요. 계속 물량이 늘어나고 있다라는 부분 우려스럽죠. 근데 25년 이 물량이 갑자기 뚝 떨어지나요? 갑자기 누가 물량을 소진시켜 주나요? 아니면 소진시켜 줄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그전에도 계속 말씀드렸던 게 2030이 떠나던 게 이 부산 지역을 떠나는 게 비단 현재의 일이 아니잖아요. 그 이미 10년, 20년 전부터 시작되었던 문제거든요. 그때 있었던 2030, 10년 전에 떠난 사람, 10년 전에 떠난 대학 졸업하고 떠났다. 25살에 부산을 떠났다. 지금 35. 만약 이 사람이 남아있었으면 부산에서 집을 구매해줄 수 있는 그런 수요자가 될 수 있지만 너무 많이 비었어요. 굉장히 많이 빕니다. 지난번에 제가 인구 피라미드도 가지고 와서 보여드렸었죠. 전세 물량은 줄어들다가 좀 주춤합니다. 월세 물량 줄어들다 주춤합니다. 이거 주춤하다가 방향성이 바뀔 수 있습니다. 방향성이 왜 바뀌냐? 매매 매물이 계속 늘어납니다. 매매 매물이 계속 늘어났어요. 안 팔리네. 이상하네. 전세를 한번 내볼까? 그러면 시간이 조금 지나면 집이 안 팔리면 전세를 내놓습니다. 전세를 내놓는다는 말은 보증금도 받아야 되고 내 자금이 여유치 않을 때 그렇게 하죠. 좀 더 여유 있는 사람은 월세 뭐 전세도 안 나가? 그럼 월세도 좀 내놔봐야지. 이게 약간의 어느 정도의 한 3개월 정도 시차가 있더라고요. 매물이 늘어나고 나서. 네, 그런 것들을 감안하면 여기서 좀 늘어날 우려가 있다. 일단 여기서 전세 매물 전체 임대 물량까지 늘어나는 상황으로 가버리게 된다면 올해는 뭐 희망을 논하기에는 좀 힘든 부분이 생길 거예요. 거래량 139건 왜 이리 많나 싶었습니다. SK뷰 2단지 19건 네, LH님의 지원 사격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19건 거래가 있었습니다. 이것도 몇 건씩 막 같이 터져 나오거든요. 아무튼 지금 분위기 거래량 줄어드는 분위기로 갈 것이다. 내년은 더 안 좋을 수도 있다. 자, 여기 지원 사격까지 있었습니다. 그래서 1341건 견주어보면 12월에 거래량하고 비슷하겠다. 그때 1500건대 거래량이 나왔으니까 이번 달에는 1600건 정도 거래량, 뭐 1650건 뭐 조금 더 나올 수도 있지만 뭐 그런 수준일 거예요. 2월 달에는 LH에서 65건 연산 힐스였나요? 어디 뭐 65건을 샀었고 이번에는 또 19건 샀거든요. LH가 열일합니다. 열일해요. 오늘 제일 비싼 아파트가 138건 거래 중에서 제일 비싼 아파트가 8억 6천입니다. 뭔가 좀 문제 있다는 느낌 안 드시나요? 비싼 아파트 거래 쉽지 않다. 자, 6억 이상 오늘 18건 거래. 그래도 꽤 제법 되는 편이긴 합니다. 그래도 아무래도 도시 규모가 있다 보니까
35%. 요 끝자리가 조금씩 꺾여 내려오는 것들이 나중에 더 많이 보일 거예요. 신규 거래 42평형, 39평형, 48평형 빼고 나면 해운대 자이 2차 34% 제일 비싼 거 34% 빠졌는 거 있고요. 그 다음 국평 24%. 요거 하락률 많이 없는 아파트, 조금 새 신축 아파트 20%, 18%, 26%. 요거 타입 다 따지지 않을게요. 대형 평형 제껴놓고 보면 국평으로서 6억 이상 가는 거 그렇게 쉽지 않다. 네, 그 부분도 계속 말씀드리고요. 직거래도 빼고 대형 평은 빼고 이것저것 빼고 나면 국평 기준으로 6억 이상 가는 아파트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죠. 생각보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물론 뭐 대구나 이런 데 비하면 많고 서울에 비하면 야, 집값이 이렇게 싸도 되나 이런 생각도 들고 근데 그 상대적인 기준이 어찌 되었건 간에 지금 시장이 형성되고 있는 게 이게 그냥 가격인 거죠. 네, 이게 그냥 가격입니다. 아, 우리 아파트는 더 비쌌는데, 과거에 더 비쌌는데, 그런 기억에 자꾸 얽매여 있을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장 가격이 지금 현재의 분위기를 그대로 대변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뭐 수영구 아니면 뭐 해운대구 이런 곳에 좀 오래된 아파트 이런 것들 하락률 크게 나타나는 거 많이 보이죠. 예. 삼익비치가 1월진데 나머지들도 구축이나 이런 것들 분담금이나 이런 것들 감안한다 손 치면은 다 쉽지 않죠. 30년 이상 아파트들 굉장히 고전하고 있는 모습들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36% 이렇게 비중이 조금씩 높아진다. 그리고 5억 이상 아파트 6억 이상 올라가고 싶어서 아무리 용을 써도 그 올라가기가 쉽지 않죠. 6억 이상 적격 대출이 막혀 있는 이런 시장 분위기 속에서 그런 것들 쉽지 않더라. 직거래 빼고 뭐 이것저것 빼고 나면 거래가 좀 시원찮긴 하죠. 네, 공인중개사도 앞으로 더 많이 문을 닫을 것이고 자영업자도 많이 힘들어서 많이 신음하는 그런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뉴스에서도 연일 많이 나옵니다. 이제 뭐 저축은행 뭐 적자 나고 그 다음에 뭐 파산하는 데도 나올 것이고 금리만 내리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것처럼 그렇게 희망 섞인 노래를 했지만 금리가 내려도 은행에서는 정부에서 대출을 줄이라고 했다. 그러니까 우리 좀 마진을 확보하기 위해서 수익을 확보하기 위해서 가상금리 조금 더 올리실게요. 이런 느낌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나 잡아놓은 물고기에게는 금리 혜택 주지 않습니다. 간혹 뉴스에 나와서 뭐 금리 인하 요구권 뭐 이런 이야기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한테는 씨알도 안 먹히는 이야기 같습니다. 직거래로 굉장히 많이 빠지는 거 뭐 이런 거 좀 무시하셔도 되고 30% 이상 빠지는 것들 이 정도만 가볍게 체크하셔도 지금 시장 분위기는 대충 판단이 되겠죠. 뭐 해운대구고 나발이고 뭐 없죠. 예. 세월을 이겨내기는 굉장히 힘들더라. 그럼 이런 아파트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느냐? 왜 이렇게 고점 대비 40%는 왜 이렇게 많이 떨어지냐? 분명히 인근에 또 개발 붐이 일면서 옆에 순식간에 여러 개를 막 멸실시키고 거기에 높은 걸 짓고 이러는 과정에서 사람들 이주 수요 발생하고 그렇게 되면은 전세 물량도 모자라니까 전세 가격도 오르고 매매 가격도 오르고 그 난리 작동을 지겼잖아요. 예. 그리고 그렇게 그런 수단을 통해서 많은 멸실 그리고 많은 이주 수요 모자라는 전세 이 공식처럼 만들어내잖아요. 이 건설사가 미분양 나고 맨날 두드려 맞고 등신처럼 보이지만 제가 볼 때는 아주 지능적입니다. 이거 천천히 멸실시키고 전세 물량 넉넉하고 매매 물량 넉넉하고 이런 시장에서는 가격이 폭등이 안 와요. 주변 가격, 아파트 가격 폭등 시켜놔야지 분양가도 높여서 팔 수 있거든요. 차근차근 해서는 건설사가 남는 게 별로 없을 거예요. 그래서 막 몰아쳤죠. 막 몰아치고 나면 그 후폭풍은 다른 사람이 맞는 것 같아요. 네, 거래대금 계속 빠집니다. 요새 LH가 한 번씩 지원할 때마다 건당 거래대금은 더 빠지는 그런 역효과가 나기도 합니다. 분위기가 좋으려면 반드시 거래량을 수반해야 된다. 근데 요거 작년에 정책자금 60조 투입되었을 때 올해 정책자금 30조 정도 투입될 거예요. 거래량 규모 줄어들 수밖에 없다. 여기 어디에서 희망을 찾습니까? 여기에서 어디에서 희망을 찾아요? 희망이 별로 보이지 않는다.
희망이 보이시면 언제든지 댓글 남겨주시고 같이 그것이 맞는지 아닌지. 아, 무슨 소리야. 나중에 입주 물량 적잖아. 부산에 인구가 340만인데 적정 물량은 1.7만 개는 되어야 되는데 25년, 26년 봐봐. 입주 물량 얼마 안 되지. 근데요. 1.7만 개 적정 물량이라고 이야기하던 시절은 2016년, 2017년 이 무렵에 부산에 신혼부부 가구 수가 한 1.7만 명 정도 되면은 오케이. 그러면 아파트 한 1.7만 개 필요하겠네. 지금 신혼부부 수 얼마로 떨어졌나요? 채 10년이 지나지 않았는데 1.2만? 1.1만? 네. 1.2만 요 정도 수준입니다. 신혼부부가. 아파트 요 정도만 공급하면 충분히 신혼부부를 커버하고도 남죠. 25년, 26년 다 퉁쳐봐야 물량 적정하더라. 그 물량 신축이 부족하면 구축이 차고 넘칩니다. 오늘 매도 물량만 몇 개였습니까? 매도 물량만 5.4만 개입니다. 네, 분양권 거래 차츰 신고되고 있네요. 아직까지 누락된 부분은 좀 있고요. 전세 거래량 206건, 여기 합계는 좀 약간 오류가 있어서 다음에 수정하도록 할게요. 전세 가격은 조금 빠지는 이런 모양새. 아니면 2022년과 좀 나란한 형태로 가는 그런 모양을 좀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전세 거래 약간 줄어드는 그런 모양새고요. 월세 가격 오르거나 이런 지역 이야기, 뭐 서울 뭐 전세 가격이 올랐니 뭐니 이런 이야기 부산하고는 하등의 관계도 없다. 네, 시청 감사합니다.